여랑여랑 이민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뭔가를 받아들였죠. 성적표입니다. 네. 새해 첫날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어떻습니까? 리얼미터가 새해 첫날이죠. 1일과 2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1%로 리얼미터 조사치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떨어졌군요. 부정평가는 61.7%로 역시 리얼미터 조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금 더 나빠진 성적표를 받아든 셈인데 대통령도 연일 개각도 하고 참모진도 교체하고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였거든요. 지난 연말 인적 쇄신이 몰아쳤었죠. 네. 청와대는 추미애, 윤석열 같은 국면을 정리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을 땐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죠. 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별창은 국토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당부했고 네. 30일에는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31일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며 2020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 악화를 아직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 이건 상황이 좀 다르군요.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상황은 좀 다른데요. 윤 총장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전주보다 6.5%포인트 오른 30.4%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지지율이 30%대에 오르며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벌였는데요. 같은 리얼미터 조사지만 의뢰자는 달랐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청와대든 대선 주자든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성적표는 언제든 바뀔 수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성적표만 의식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물러나기로 했는데요. 더 바빠졌다고요?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게 지난달 16일인데요. 네.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추 장관이 분주해진 겁니다. 통상 사의를 표명한 장관은 후임자 취임까지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데 예. 추 장관은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인지 최근에 현장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인데요.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처음 찾은 데 이어 31일에는 수원과 인천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동부구치소를 다시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잠시만요. 밀집통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는데 운동도 못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시설 전체를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추 장관도 이례적이지만 사과를 두 차례나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추 장관은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네.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틀에 걸쳐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해 11월 27일인데요. 네. 이 전후로 추 장관은 코로나 방역보다는 윤 총장 징계에 더 집중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윤 총장 갈등으로 사의까지 표명한 추 장관이 교정시설 코로나 문제만큼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여랑야랑은 유종의 미로 정해봤습니다. 네. 원래 추 장관이 사의를 표할 때 퇴임하고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